두 번째 주제는 유동규의 마지막 통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정확히 따지면 이거 물음표를 좀 붙여야 되는데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유동규 씨가 체포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원 후보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가 핸드폰 던지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저는 압니다. 제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제공은 민주당 내부 또는 바깥의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서 누구와 통화를 했냐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핸드폰 던지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과 통화를 했을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본인이 들은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뭐 요 얘기는 원희룡 후보의 요 얘기는 약간 다른 게 정보 제공은 민주당 내부 또는 바깥의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제보자는 남자 또는 여자입니다라고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렇죠. 예, 서울 또는 지방 사람입니다. 이 얘기랑 뭐 비슷하고. 민주당 당원이거나 비당원입니다. 이런 비당원입니다. 표현이죠. 예. 뭐 당연하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 예. 되는 발언이죠. 따지고 보면 좀 그런 게 있긴 있네요. 예. 어쨌든 원희룡 후보의 말 믿을 만합니까? 어떻게 봅니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앞쪽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런 예. 생각이 들기도 예. 합니다만 제보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제는 경선이 끝나서 조금 관심 밖으로 멀어졌지만 경선이 핫하게 진행됐을 때 서른 의원이 그랬죠.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제보 세 예. 건인가요? 이 건수까지 얘기했던 기억이 세 납니다. 사람이 네. 세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를 얘기했는데 이 원희룡 전 지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방송에 나와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 내용들이 허위로 밝혀지게 될 경우 아마 후폭풍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장동 1타 강사로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내용들에게 있어서 많은 제보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예.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지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보 얘기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보자들 얘기를 하나? 제보하면 또 아픈 구석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 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이제 서른 의원이 제보, 예전에 박지원 만났다는 원장 사람. 얘기하시는 아, 제보 자, 근데 사주. 이제 원희룡 후보님의 뭐 혼잣말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 정말 이 제보가 이 신뢰할 만한 제보였거나 특정할 수 있었다면 제가 보기엔 통화한 사실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누구와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사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행안위와 국토위 우리 국정감사를 보시면서 김용판 의원님의 돈다발을 보시며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다발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박철민 씨, 뭐 실명은 다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에 박철민 씨가 어떤 분이었는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교도관의 이 제보도 있었고 증언도 있었고요. 예. 이 바탕으로 하면 뭐 여러 마약 사범에 20대 초반부터 여러 이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시다가 이 구속 집행 정지를 3번이나 받아서 나와서 사실상 뭐 조폭의 행동대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면서 돈다발 건넸다. 근데 뭐 20대 초반 행동대장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대 대부분을 이 교도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할 수 없었답니다. 이런 분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서 또 이 뭐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런 정도의 사실 기본적인 이 제보가 있을 때 팩트 체크를 하시죠, 기본적으로. 예. 특히 김영파님은 경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돈다발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시니까 일단 그러니까 윤리 제소 당하시는 겁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제보자가 전화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뭐 측근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전화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제보했다고 원희룡 후보가 주장했는데 네. 다만 거기에 대한 증거 같은 거는 제보자 보호를 하면서 제시하지 못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보기엔 어제도 경기도 국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현역 의원님들이 이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당시에는 이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본인이 친한 국회의원 한 명 정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다 얘기해서 발언하시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엔 면책 특권을 활용해도 정말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좀 미천한 정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제보자가 원희룡 후보가 얘기했던 게 사실이면 이재명 후보의 측근과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런 보도가 다 나가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이 될 것 아닙니까? 예. 한 우리 3사람 정도가 있는데 전화했던 거를 누군가가 제보했다 그러면 저는 2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저쪽에 우리 FD도 있고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후보가 언급을 하고 나서 더 확산되는 것들을 조금 걱정하고 제보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유동규 씨에 관련돼서 사실 그 수사 당시의 내용들이 한정된 정보들만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스스로 더 많은 얘기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들은 하나둘씩 더 증폭될 수밖에 예, 없죠. 사실은 그때 체포될 때 오피스텔도 뭐 그렇게 넓은 건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에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도 있는 검찰에서 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어제 국감에서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체포될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인데 이것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지사님,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유동규가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게 김병민 대변인 말씀한 게 이 부분이죠. 선택적 기억이죠. 이거 얼마 전 일이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전인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뭔가 국민의 힘을 향해서 공격해야 될 내용들에 있어서는 또렷또렷하게 얘기하는 이재명 지사가 김은혜 의원이 저 내용들을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누구에게 보고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바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저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은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던 내용들이 전부였지만 이재명 지사가 상세하게 관련돼서 극단적 선택 운운하게 되는 모습들을 지켜보니까 아, 그들 간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죠. 방금 같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네요. 방금도 이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있던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론이나 어떤 속보를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당연히 이 성남이란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 주변 지인들이 겹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풍문 정도를 들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연락을 하고 보고를 받았냐라고 하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고 봅니다. 측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성남시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했으니 캠프 내에서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누군가 옆에서 그랬다던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당도 다르고 캠프도 다르지만 김병민 대변인님이 뭐 어디 가서 어떤 발언해서 어떤 실수를 했으면 바로 저도 알게 됩니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오래 안 뭐. 걸립니다. 네, 요즘 뭐 워낙 단톡방과 뭐 기자님들이 제일 빠르시던데요. 우리 당의 소식을 기자님들한테 들을 때도 있지 않으세요? 그런 사실 내용 카톡 봐시면 네. 뭐 한 30분이면 한 바퀴 쭉 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질 정도의 내용이면 최소한 보도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예.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이 보도가. 정도까지 널리 알려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면은 충분하게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더라라고 보도가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제 나왔던 발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내밀하게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뉴스를 밝힌 거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은 제가 이 후보를 쉴드 치는 건 아니고 직접은 잘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더라도 뭐 캠프에 다른 분이 좀 알거나 오랫동안 또 있었으니까 같이 예전에 그러니까 경기관공사 사장으로 있었으니까 얘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요. 보세요. 유동규 본부장이 체포되기 직전 상황 아닙니까? 예. 체포되기 직전 상황이면은 그때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그 내용의 상황들을 경찰이 흘리거나 그 당시에 검찰이라든지 체포 당시의 상황들을 언급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전제 조건은 원희룡 후보가 내용들을 들었다, 누군가 통화했다는 것을. 그럼 그 내밀한 관계 속에서 그 직전에 유동규 본부장이 왜 누군가와 통화했을까가 궁금해지는 건데 원지사의 가정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얘기로 전개될 수밖에 없죠. 그 위중할 때에 왜 누군가와 그토록 긴밀하게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혹시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았는지가 궁금한 건데 설명을 안 되지만 그런 내밀한 얘기들을 묻게 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그러니까 숨기려는 자가 뭐 극단적 범인이라고. 선택을 한 것도 사실 팩트는 아닙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발표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저 풍문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지는 게 좀 안타깝고요.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이 유승민 후보의 약수를 손으로 쳤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풍문으로 들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지만 대변인께서 그걸 그 사실이 아니다고 아니다고는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또 다른 풍문으로는 유승민 후보의 손을 친 게 맞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문이 예. 만약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거나 같이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면 얘기가 좀 그러니까 당사자의 다르겠습니다만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그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설명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오해와 의구심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양측의 얘기를 또 다 들은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유감과 송구 표현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땡님께서는 송구하다는 사전적 의미로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럽다는 건데 두려워서 사과한 건 아닌 듯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정땡땡님 사과하고 사과 애플 사진을 올렸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장난 인색이다. 품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다른 의견들도 좀 나왔었고요. 예. 물론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늦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강요하는 캠프는 일단 정리해야 한다라는 요땡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